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아말 채널 방문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도 역시 이제 옆에 부리님과 웬디님, 젠킴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번씩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지내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새해는 이제 다 지났지만 네, 이렇게 한 번 더 새해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이제 요것이 업로드 되는 게 한 3주 뒤에 업로드가 될 네. 거라서 이제 그동안 기다려 주셨을 분들을 위해 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어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요. 손절해야 할 인간관계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네. 이제 3월이면 저희가 많은 것들이 새로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이제 분기도 그렇고 분기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새 학기를 맞이하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봄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그런 달로서 3월을 보통 많이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데 그런 달을 맞이하여 좀 새롭게 인간관계를 한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인간관계에 네. 디톡스가 필요하죠. 그쵸. 필요하죠. 디톡스가 그래서 필요하죠. 오늘의 주제가 뭐죠?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 손절해야 할 인간관계. 네. 이것이 좀 손절이라는 이제 워딩이 좀 세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와 맞지 않는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은 이제 굳이 고통받으면서까지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멀리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그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은 너무 힘들더라. 가까이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30년 살아오면서 이제 경험했던 이제 이런 사람은 멀리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제 그런 인간 유형을 좀 이제 생각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형에는 어떤 게 있죠? 우선 첫 번째 유형,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되는 사람. 이거 많죠. 맞아요. 많죠. 근데 자기 필요할 때라는 것은 자기가 뭔가 얻어야 할 게 있을 때. 네, 뭔가 이제 상대방에게 내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사람인 경우죠. 맞아요. 내가 필요할 때는 이제 연락이 닿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제 불쑥 나타나서 이것 좀 해줄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어릴 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제 최근 들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절실하면 이렇게 연락을 했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그런 맞아요. 게 있어요. 만약에 뭐 제가 오래전에 결혼 축의금을 했는데 뭐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내가 결혼할 때가 됐다? 그럼 내가 연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뭐 5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5년 동안 왕래가 전혀 없었어. 내가 결혼할 때 됐다? 그럼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 저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연락 안 해요.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아직 뭐 생각이 없지만 결혼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5년 전에 이제 결혼식 저는 갔다 왔어요. 그 사람의 결혼식 갔다 왔지만 전혀 왕래가 없었어. 근데 저는 제 성향상 그때 내가 가줬으니까 너도 와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결혼식은 정말 그래도 저와 연이 있고 그게 이제 뭐 연이 짧던 길던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연락이 좀 계속되고 왕래가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저도 이제 그런 축하받았을 때 기쁨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저희 깊은 뭔가 이제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그랬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정도 그렇게 연락이 끊기고 할 정도라면은 그때도 뭐 그냥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사람이라던가 그냥 되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사람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뭐 그 사이에 내가 이직을 했건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있고 이제 내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결혼 다 하신 분한테 안 드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내가 주는 만큼 새로운 받는 게 생길 수 있죠. 내가 못 줬지만 주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현재의 인연에 그냥 충실하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결혼한다는 걸 뭐 카톡을 통해서 뭐 프사 같은 거나 이렇게 알리고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이 이제 보고 아 결혼하시는구나 하면서 뭐 연락이 오면 뭐 감사한 거고 아니면
뭐 그냥 내가 연락도 안 했는데 알길 바라는 게 좀 뭐 과하게 바랬던 거였구나. 그냥 그러고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결혼이 목전에 있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 연락할 것 같아요. 그냥 그 기회를 삼아서 연락하는 것도 있고 뭐 물론 축의금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냥 이 기회를 빌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설날이나 추석에 이 기회를 빌어서 인사드리는 것 마냥 그냥 이 기회에 한번 연락해보고 그냥 축의금은 뭐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그 기회를 삼아서 저는 그냥 연락을 해볼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단 크기 결혼식의 그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이 뭐 사실 뭐 많게 진행을 하면 제이세요? 저 제이화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진행이 뭐 많이 와도 상관없다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소수 인원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한번 따져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마지막 그 관계가 어땠는지가 저한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좋게 뭔가 좋았는데 연락이 조금 흐지부지 되면서 사실 이렇게 좀 연락 안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저는 연락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 기쁜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진짜 아까 부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또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예전에도 서먹서먹 그닥 친하지 않았던 관계면은 저도 굳이 연락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그 마지막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뭐 갑자기 청첩장만 주는 사람, 뭐 갑자기 돈만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손절의 순위에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경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돈 빌려달라는 것은 사실 돈은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사실 금전적으로 거래하는 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심지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그런 목적성이 너무 뚜렷하고 정말 그렇다고 빌려줬다 한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 같고 청첩장이 오는 경우는 이제 그래도 뭐 같이 일을 했던 관계라던가 뭐 그럼 청첩장이 오는 경우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그 안에서도 정말 진짜 전혀 왕래가 없었는데 뭐 청첩장이 오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왕래가 있었어도 이제 막상 그 청첩장을 주신 대로 결혼식을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 상황 때문에. 네, 근데 그렇다 한들 이제 그런 것들은 서로 이해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못 가더라도. 그러니까 청첩장을 보내주셨지만 그 상대방이 못 가더라도 좀 이해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약간 후회되는 게 하나 있는 게 이제 선배가 결혼하시는데 제가 못 가는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그걸 빨리 좀 연락을 언니 때 좀 제가 못 가는 상황이 돼서 너무 죄송해요 이러고 축의금을 보내고 이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좀 어렸고 생각이 약간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전날 언니 제가 좀 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좀 기분이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조금 어렸던 생각이어서 그때 당시에 조금 안 좋게 생각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빨리 얘기하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못 가는 저는 경우는. 전날 연락을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상황상 전날이라도 연락을 한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정말 상황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친분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연락을 할 정도로 친했던 사이라면 연락을 하는 게 예의인데. 맞아요. 이게 경우가 있죠. 에이, 내일 경우가 있는 했는데 거지. 내일 아, 못 뭐 간다. 그쵸. 아이, 근데 절대 안 되지. 그거는 안 되고. 근데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좀 친분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상황이 급하게 돼서 전날이라도 연락을 해서 내가 내일 어떻게 못 갈 것 같다고 고맙죠. 연락하는 건 오히려 네. 고마운 상황이라도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연락을 하지 않고 안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건 그 정도의 친분이 없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그 사람 탓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청첩장을 줬다 하는데 무조건 와라? 사실 그거는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청첩장을 줬지만 오든 안 오든 그건 상대방의 선택이에요. 뭐 내가 당연하죠. 청첩장을 줬다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와야 된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그 청첩장을 보내는 사람들도 저는 그런 마인드가 예의라고 생각해요. 나의 행사에 와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지 못 온다라고 해서 그거 정말 뭐 기분이 나쁘거나 이래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이제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축의금 이걸 다 떠나서 와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왜냐면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가는 게 쉽지 않잖아. 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남의 그 행사에 얼마나 귀찮아요. 맞아요. 옷도 가려면 차려입어야 또 맞아요. 가는 길도 귀찮고 가서 또 축의도 해야 되고 거기서 맞아요. 또 뭐 어색한 사람들 또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축하해 주는 건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 정말 축하한 마음이 우러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나머지는 대부분은 다 형식적인 것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쌍방으로 서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예, 그러게요. 네.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되는 다른 사람 사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네. 우선은 이런 경우는 네.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는 그쵸. 인간관계다. 그쵸. 네. 그 다음 타입은 또 어떤 게 있죠? 네, 작은 돈에 째째한 사람이 또 이거는 있는데요. 약간 마음이 살짝 시원하죠. 근데 뭐라 말은 할 수가 아, 없어요. 조금씩 모이면서 기분이 마음이 나빠지는. 상하죠. 마음이 상하죠. 구체적인 사례 들어보실까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첫 번째로 예시가 하나 있는 것이 이제 더치페이 할 때 은근히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사람. 저 이거 짤에서 본 거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더치페이를 하면 만약에 10,000원이었으면 항상 100원, 200원씩 부족하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정상 금액이 10,000원이면 걔는 항상 9,900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10,00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걸 마음에 쓰고 있어서 너는 왜 항상 100원씩 덜 보내? 그랬더니 그 100원 덜 보낸 친구가 100원 덜 보내도 너한테는 큰 돈 아니니까 100원씩 모아가지고 나중에 큰 돈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100원씩 그래서 빼서 보내는 거야 했더니 그 정산한 친구가 기분이 너무 상해가지고 너의 100원은 소중히 여기면서 왜 내 정산할 때 100원은 그렇게 안 소중하게 생각하냐? 그리고 내가 만약에 큰 단위라면 내가 뭐 작은 숫자는 절삭해서 내가 몇백 원을 이렇게 손해보고 보내는 건데. 보내는 건데 너는 이렇게 내로남불하면 자기는 너무 기분이 상하다. 지금은 정확히 돈을 다 채워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돈을 적게 보낸 친구가 되게 유난을 떤다는 식으로 오히려 100원 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어머. 해서 그 사람과 이제 관계를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짤을 인스타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되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작은 건데 은근 예민하게 보여지는 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돈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도 약간 네거티브 했는데 그거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럴 수 있죠. 말할 수밖에 그럴 수 있죠. 없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포인트 적립 다 본인 앞으로 챙겨가거나 그쵸. 그리고 뭐 이게 암묵적인 룰 있잖아요. 이제 뭐 간식 같은 거를 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밥 먹고 커피 같은 걸 사는 게 보이지 않게 이제 돌아가면서 사고 있는데 절대 룰이- 자기 손에 오지 않는 항상 깍두기. 자연스럽게 넘기는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던가 맞아요. 그런 경우 있죠. 네. 그쵸. 은근히 살 때 빼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놀러 갈 때 만약에 내가 운전을 했는데 뭐 주유비라든지 뭐 이런 거 뭐 하이패스 정산비는 절대 넣지 않는 사람. 근데 요즘에 같이 운전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당연히 잘 생각해주고 그리고 또 운전하는 사람은 피곤하니까 뭐 좀 더 hen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참 이게 한번 서운하기 시작하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이게 그냥 간단하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멀리 가면 사실 이런 특히나. 것도 챙겨주는 게 맞긴 하죠. 맞아. 배려, 정말 배려인 거죠,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꼭 챙겨달라가 아니라 맞아요. 자, 참. 그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네. 볼까요? 다음 유형은 이제 모든 게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 저희가 되게 그런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자기의 이제 자아가 좀 세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의 선호도를 그냥 잘 밝히는 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끌어가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포함인 것도 같은데 이제 보통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항목 같은 경우는 음식이나 만나는 위치 같은 것을 정할 때 그리고 대화 주제를 이제 자기 위주로 계속 돌려서 가져갈 때 그리고 또 SNS에 본인만 포토샵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신경 안 쓰고 올리는 경우 그런 것들이 좀 자기 위주로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화 주제를 자꾸 자기 앞으로 돌리는 사람은 대화할 때 이렇게 잘 주거니 받거니가 안 돼서 피곤해서 맞아요. 이 사람은 오래 못 만나게 되는 것 피곤해져요. 같아요. 이 사람을 뭐 맞아. 손절해서 뭐 다시 안 본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이 점점 사람이랑 멀어질 것 맞아요. 같아요.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죠. 어. 내가 이 사람한테 내 고민을 해도 아 자기가 그거 해봤는데 뭐 이렇더라 뭐 근데 참 이게 어다르고 아다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미묘해요. 그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아, 저 사람은 항상 자기 위주로 끌어가서 내가 이게 대화가 진도가 안 나왔구나.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공감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어. 했는데 결국은 자기 얘기, 자기 이야기가 돌아가는 맞아요. 근데 내 거는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참 근데 이게 미묘하게 어려워요. 참 뭐 이런 경우 있으셨어요? 아버님? 뭐 그러게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길게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덜해진 거 아닐까? 왜냐면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나와 대화가 맞지 않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구나 들어주긴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생각이 한 분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자기 쪽으로 이제 말을 돌리면은 그냥 숭덩숭덩 잘라버려요. 내 것도를 하면은 약간 이제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느끼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뭐 의식적으로든 아니로든 그렇구나 근데 이러면서 또 이렇게 돌리고 맞아. 그래서 이분은 또 그럼 자기 자기 얘기하고 계속 하고 싶어 하고. 집단 독백이 되는 거지. 그러면 뭐 그게 진정한 친구 아니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 1대1 대화가 아니라 만약에 4명이서 모였는데 그분이 한 명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2명씩 얘기하게 되죠. 맞아요. 맞아. 서로 따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자기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막 초면에 만났을 때 보이잖아요. 확실하게 보여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분을 잘 맞춰드려요.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잘 맞춰드려요. 그쵸? 그러시구나. 한강에서 한번 본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제가 얘기한 그분이에요, 근데. 사회생활 저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아이지만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어떻게 보면 이처럼 보이는 아이랍니다. 근데 어쨌든 사회생활 정말 열심히 해서 반가웠어요. 조심히 가세요. 헤어지고 나서 저는 다시는 연락을 안 해요. 아니 근데 서서히 멀어지죠. 이런 사람이 자기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고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강자에 선 듯이 다 자기 얘기만 하면 이런 것도 저는 한 1년에 한 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만나야 돼. 가끔 만나야 돼. 가끔 만나면 이게 사실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얘기거리와 그 사람 어떻게 살았지 이런 거는 재밌는 거는 진짜 어쩌다 한 번. 그래서 손절까지는 아니고 진짜 어쩌다 한 번 만나야겠다. 자주 만나면 피곤하다. 네. 이게 맞아요. 그리고 진짜 강연을 하는 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본인의 이야기 유튜버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도 유튜브 유튜브 계세요?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맞춰드릴 수는 있으나 오래 지속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부리님도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 괜찮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만날 수는 있으나 저는 그걸 정기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 기가 많이 빨리는 스타일이고 되게 피곤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이처럼 사회생활하고 집에 와서 뻗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그냥 기절. 이렇게 자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저 스스로 혼자만의 휴식을 취해야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기가 더 빨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람 만나면 기 빨리는 사람이 저인데 이제 그런 사람 만나면 더 힘드니까 되도록 이렇게 안 만나고 싶고 지치게 되죠. 서로 각자 맞는 타입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또 다른 유형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유형 이제 갑질하려는 사람. 근데 친구 사이에 갑질이라는 게 저도 참 의아해요. 왜 친구인데 갑질을 하려고 할까? 그것이 친구가 맞느냐?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렸을 적에 많은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워낙 무리 생활을 하고 많은 또래 집단들이 이제 뭐 성향에 맞춰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한 방에 다 가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이런 논란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니까. 그래서 그때 많이 학습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나오고 나서는 조금 이런 거에 대처를 잘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게요. 맞아. 제가 이걸 썼는데 저는 이제 일적으로 친구들이랑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해주려고 하죠. 그래도 친구지만 일적으로도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 친구가 방문을 했을 때 잘해주려고 하고 뭐 이렇게 대우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약간 자기가 권위가 있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아우 재수없죠 재수없어. 한 1억 매상 올려줄 건가? 근데 딱히 매상도 안 올려주는 거예요. 부릴 건 다 부리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게 갑질로 느껴지고 뭐지 이게 좀 뭔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친구들이랑 너무 다른 다르게 느낌이고. 느껴지고. 네. 맞아. 그리고 근데 그 친구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로서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우습게 어려워서. 하나? 그죠. 그쵸. 이게 친구가 맞나? 아무리 아니 근데 그 친구도 공과 사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친구잖아요? 아무리 공과 사를 구분한다 해도 친구인데 그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이 안 맞았다. 참 이런 게 어려워요. 그 친구라서 배려해주는 부분들을 그 사람들도 알았어야 하는데 그거를 일부러 외면한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사실상의 그런 관계에선 더 조심해야 하는 게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셨군요. 그런데 그 앞에서부터 쭉 이제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저희 주제가 손절해야 할 인간관계에서 시작했는데 쭉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을 이제 손절할까의 유형을 미리 이제 다 집계한 거잖아요. 이야기를 해보니 아무도 손절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경우가 있다. 다 경우. 다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이해심이 물론 넓어졌다. 방금 마지막에 그 갑질이라던가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저희가 점점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뭐 필요할 때만 연락되는 사람도 연락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인류애가 넘쳐. 작은 돈에 째째한 사람 뭐 그럴 수는 있지. 좀 기분이 상하네. 저희가 이렇게 착해요.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 뭐 그렇게 해주고 만나는 횟수를 조절하자. 근데 사실 이 모든 경우가 내가 에너지가 있으면 수용이 가능한데 내가 에너지가 없으면 수용이 안 돼. 그러면 맞아요. 이제 그때 맞아요. 손절이 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손절이긴 한데 이렇게 무 자르듯이 뚝 자르는 게 아니라 서서히 멀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 약간 조용한 퇴사 같은 거. 그런 거죠. 퇴사하지 않았지만 조용한 퇴사. 그냥 돈 받은 만큼만 일하자. 그리고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저는 딱 선이 이 정도다. 내 선은 이 정도인데 또 다른 사람은 그 선을 넘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내 선도 내 선이 뭐 어느 시점에 따라 내 선이 조금 맞아요. 안으로 들어왔다가 더 완고해졌다가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맞아요. 있어서 네, 근데 이 경우는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유형들을 그쵸. 한번 나눠본 거죠. 주의하셔라.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인간관계를 오래 가져가기가 좀 힘들 수 있다. 근데 이런 사실 얘기죠. 이게 약간 지금 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내가 사실 그런 사람이야. 내가 빌런이었나? 나는 그렇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는. 내가 빌런이었나? 자기를 돌려봐야 돼요. 오케이. 자기 말이 서라고 자기 말이 서. 시간이었어요. 자, 스스로 이제 참 잘 유의하면서 네. 그런 난가? 기준 자체가 언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이대라던가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네. 있는 것 같은 게 그래서 예전에는 좀 되게 짜증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네. 하고 좀 포용하게 된 약간 네. 그런 유형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그것도 몇 개 적어봤거든요. 맞아요. 여기도 이제 한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연애 중일 때 연락 안 되고 또 솔로일 때만 연락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유 귀여워. 이 이 정도는 정도야. 귀엽게 네. 보죠. 귀엽게 보죠. 어렸을 때 정말 우정이 우린 최고야 뭐 이럴 때는 좀 이해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연애 중이라고 써있지만 자기 일 바쁠 땐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자기 네.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락의 맞아요. 빈도는 달라지고 맞아요. 자기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맞아요. 거니까 사실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연애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 네, 연락이 안 될 맞아요. 수도 있고 너무 뭔가 힘든 시기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될 맞아요. 수도 있고 저는 이건 맞아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네,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좀 그려져요. 이런 친구 특히 연애의 방식에서 본다면 연애 중일 때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결혼하거나 애 낳으면 정말 이제 맞아요 이제 각자의 연락이 길을 안 가게 되니까. 되는 경우의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본인 성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나무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런 유형이 있는 경우는 이제 미리 미래를 예상하게 되죠.
그렇겠구나 예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지 않은 친구도 분명 있거든요. 결혼해서도 연락이 정말 잘 되고 그쵸. 정말 오히려 뭐 그쪽 남편분들이랑도 같이 친구처럼 잘 지내고 이런 커플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맞아. 결혼한다고 해서 막 멀어진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뭐 그 순간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은 거고 뭐 그 시절이 지나면 또 다른 시절의 친구가 있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 온도, 습도 그냥 그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맞아요. 모든 거에 다 항상 영원하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애 중이었다가 다시 솔로로 돌아왔을 때 정말 재밌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쵸. 이 남미새 애들이 남자에 미쳤다 돌아오면 또 재밌어져요. 썰이 막 잔뜩 썰이 생겨 좋아요. 그럼 또 저는 그거 도파민에 취해가지고 야 잘 돌아왔다 얘기해봐라 이러면 또 재밌거든. 네. 근데 저는 차라리 오히려 연애 중일 때 깔끔하게 연락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중간 다리에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남자친구랑 자기 친구들 그 사이에 가교 역할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남자 쪽 예시가 하나 생각나요. 네, 남미새는 남미새인데 이제 또 친구들을 놓치고 싶지는 않은데 친구들한테 많은 희생을 바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혼자라는 경우도 전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저는 그거 비슷한 예시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이번 주에 만날까? 그러면 이번 주에 만약에 남자친구랑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 그래? 그러면 다음 주에 볼까? 그 다음 주에도 어쩌라는 거야. 이런 게 힘들죠. 나 근데 뭐 주말에는 내내 뭐 남자친구 만나야 돼서 조금 힘들 것 같아. 내가 나중에 되면 얘기할게. 차라리 이렇게 끊는 게 나은데. 아니면 너희들끼리 먼저 봐. 나 되는 날 내가 알려줘도 될까? 나는 연애를 즐길게. 차라리 이러면 쿨한데. 이러면 오히려 괜찮죠. 근데 이제 괜히 그 사이에서 어중간한 그 중간 조율을 못하고 그리고 또 남자친구랑 같이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자리를 일부러 만드는데 이제 그 친구들을 배려하지 않은 자리를 만든다던가 벌써 피곤하네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럴 바에는 그냥 깔끔하게 끊어주셔라. 그냥 맞아요. 남자친구분과 행복하게 지내시고 혹시 나중에 헤어지시면 오세요. 너의 여유가 생기면 와라. 예, 저는 그것이 오히려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친구 입장에서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젠 저희가 좀 그러려니 하죠. 예. 또 다른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딱 봐도 인맥 관리하는 게 티나는 사람. 이것도 저는 이제 귀여워. 진짜 그러려니 귀여워. 해요. 인맥 관리 내가 그래도 인맥 관리 대상이구나. 뿌듯해요. 이게 저는 제가 적었는데 딱 20살 때 이때 되면은 인맥 관리도 이제는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되게 뭔가 서툴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약간 그런 때잖아요. 응애야.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 그때는 그 스마트폰이 이제 초창기였어요. 저희 때는 네네네. 그래서 뭐 자기는 카톡 친구가 몇백 명이니 이런 거 자랑하고 그리고 한때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지 이게 몇백 명인 게 왜 중요하지 싶은 그리고 직접 보면 내 이름도 모르면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뭔가 그 새해 복을 전하고 왜 그렇게 되게 피상적인 삶을 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냥 지금 생각하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제 직업도 막 바꾸고 하니까 이게 이전 필드의 분들이랑 왕래할 일이 거의 없는데 막 한두 분씩 연락이 오시면 또 감사하면서도 이분들이 이렇게 또 영업을 하시는구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일을 따기 위해서 영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올 때마다 반가우면서도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인맥 관리는 열심히 산다라고 저는 쳐드리거든요. 되게 인정해드리는 부분이라서 이게 특히 나 영업직이라던가 뭔가 이제 일을 수주받아야 하는 직군에 계신 분들은 그런 식의 이제 영업성 연락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먹고 사는 일과 관련된 거라서 그런 인맥 관리 부분이 그건 티가 나더라도 이해가 너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맥 관리 혼자 하면 되는데 이걸 자랑을 하는 거는 약간 불본 것 같아요. 맞아. 이제 자랑하는 경우는 이제 사실 요즘엔 잘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그런 어린 친구들은 자랑하는 그런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이제 요즘 이제 나이 먹어서는 인맥이 뭐 많다, 어떤 인맥 갖고 있다 이런 자랑하는 분들을 많이는 못 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인맥 관리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만나지. 네, 근데 이제 모두가 뭐, 다 같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뭐 흠도 아니고 그냥 그죠. 노력의 증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자랑을 하기 위한 인맥은 이제 진짜 정말 우스워 보이고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우습고 그래 하고 진짜 귀등으로도 안 들려요. 근데 그거 외에 정말 자기 일을 위해서 인맥 관리하시는 분들은 잘 필요하죠, 됐으면 뭐 좋겠다. 일정 예,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이 인맥 관리를 우리 단순히 연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뭐 다반명으로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인맥 관리 잘 하시는 분 저는 오히려 부러워요. 제가 인맥 관리 잘 못해서. 맞아요. 그것도 네. 진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맞아요. 일이에요. 네. 힘든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연락 돌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못해요. 맞아요. 설년을 지나기 전에 한 번 저 인사 딱 돌리는데 진짜 못했어요. 그런 인사를 이제 추석을 노려야겠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이 부러워요. 저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마지막은 저는 최저가만 가는 사람. 사실 이거는 제가 적었었는데요. 뭐 만나기로 뭐 약속을 잡았었는데 뭐 이거는 비싸서 싫고 뭐 저것도 비싸서 싫고 항상 이런 식으로 가격으로만 파토를 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럴 거 만나지 말고 그냥 전화나 하자 이렇게 된 적도 있었는데 아니 본인이 찾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뭐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맞죠. 약간 그때는 궁상 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녀가 추구하는 거였으면 그냥 조용히 은혜일 거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그냥 그녀의 취향 중 하나였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투덜이 맞아요. 인 너무 거예요? 투덜인 투덜이. 거죠. 예. 아, 뭐 내가 본인이 뭐 고르진 않으면서 투덜을. 뭐 만약 스타벅스 가자 그러면 그럼 제일 싼 데 가자고 막 이런 식으로 아. 하면 제가 찾아오던가 가면 개구진 데 가고 막 이러면 내가 좀 싫은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예, 그죠.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저가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먼저 제안을 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그쪽이 역으로 제안하면 저는 그게 맞아요. 근데 제안하지도 않으면서 이건 별로 저건 별로 그냥 정말 투덜대기만 하는 네, 스타일들은 맞아요. 힘들죠. 그러면 본인이 먼저 제안을 해주면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그쵸.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안을 하지 않으면서 진짜 그냥- 돈이 없으면 만날 약속 잡지 그쵸. 말던가. 그쵸. 사실 야 내가 오늘 버짓이 딸려서 다음 기회에 그래. 막 그 오히려 이렇게 하면 심플하죠. 요즘 조금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그래서 정말 내가 만나고 싶으면 야 내가 밥 살게 나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쵸. 지금 생각해보니까 최저가가 문제가 아니었네. 그거는 그냥 예. 에피소드 중 하나였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얘기 나누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손절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피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특히 관계를 맺었던 사람과 손절을 한다라는 것은 맞아요. 엄청난 예.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쵸.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의 좋은 점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쵸. 그 네. 사람이 되게 좋게 보일 때도 있고 맞아요. 어떤 순간에는 저런 모습이 보이면서 좀 되게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연인이나 친구 다 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 악은 없는 느낌이에요. 그냥 정말 아예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거든요. 되게 입체적이죠. 그쵸, 맞아요. 입체적이죠. 그래서 때도 이게 맞아야 되고 상황도 맞아야 네, 되고. 이 사람을 떼어내기가 쉽지 않은 게 그거 같아요. 이 사람의 나쁜 점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만 이 관계를 그만두고 싶지만 또 좋은 점도 있었어. 그러니까 예. 그것도 있고 그땐 맞고 지금 틀리고 뭐 지금 그쵸. 틀리고 그땐 맞고 막 이런 것도 그쵸, 있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가 그래야지 감당할 수 있는 네. 관계인 것 같으면은 가는 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만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맞아요. 내 위주로 생각해서 우선 내가 적절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까 부리님 하신 말씀이 되게 와닿았던 게 에너지.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이제 대할 때는 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좀 더 슬기롭게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 이분들을 상대를 하고 에너지가 없을 때는 과감하게 좀 거리를 두고 그걸 좀 슬기롭게 그 간격을 조절을 하면서 네. 이렇게 지내면 이제 뭐 그 사람하고 관계를 뭐 깊이 가져갈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잘 좀 지낼 수 그쵸, 있는 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좋은 사회인이 될 수 있겠죠. 우리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인간관계, 사회를 떠나서 정말 인간관계를 맺는 부분에서는 맞아요. 이게 여러 가지를 좀 조망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많이 깨달았던 것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를 애정해주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없을 수도 있고 제가 막 진짜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지만 관계가 유지되는 관계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까지나 노력만 할 수 없잖아요. 그놈의 노력. 예, 저는 그 노력이란 게 물론 관계에서 어느 정도 적당한 노력은 필요한데 내가 나를 스스로 내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막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까지 노력을 하는 관계는 저는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적당히 내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만 하는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한 관계를 잘 저희가 뭐 손절을 하든 관계를 이어가든 인간관계를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눠본 이 손절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는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부리님과 웬디님, 젠키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번에 이 토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갑작스러운 마무리죠? 아이고 모두 손절 잘하세요. 안녕. 그럼 그게 좀 애매하지만 건강한 관계 하세요. 네. 어머 야해. 다시 정정해서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 잘 만드셔서 행복한 본인의 인간관계 라이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